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을 보십시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내민 손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분 만에 뿌리쳤습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국회에서 자기들 뜻대로 법안이 안 된다고 행정부 수반과의 약속을 깬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옆집 아저씨 취급하고 대화 제의를 모래알밥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패륜적인 정치 행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를 알리자가 낱낱이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황당한 노쇼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정적인 맞대응 대신 팩트로 점잖게 꾸짖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 길게 확인해 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더라도 혹시 여당 정청래 대표와의 오차는 가능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함께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오늘 그 오찬 회동의 취지는 그 제1당 여당이죠. 여당과 제1야당의 당대표를 모시고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수석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대화의 끈을 계속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의 대화나 만남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치 그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회 일정, 그 다음에 국회의 어떤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또는 개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셨습니까? 청와대는 끝까지 품격을 지켰습니다. 국회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하고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핑계를 대며 행정부와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을 옆집 아저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여러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든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있어서 오찬 회동에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찬 회동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면서 8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행안위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행정통합 관련된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 또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옆집 아저씨?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동네 아저씨 취급하는 저 오만함.
정말 치가 떨립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뒤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검찰 독재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탄핵당한 피고인 윤석열을 감싸기 위해 국회 법사위를 마비시키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정당한 입법 활동을 사법 붕괴라고 우기며 회동을 거부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를 덮을 방패막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더 충격적인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만나면 엑스맨이 된다는 둥, 밥상에 모래가 있다는 둥 횡설수설합니다. 정말 청와대에서 내일 법사위에서 그렇게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지금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모래알로 지은 밥이라니요. 국민의힘 여러분, 그 모래알을 누가 뿌렸습니까? 민생 법안마다 반대하고 국정을 발목 잡고 탄핵된 윤석열 일당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모래를 뿌려댄 주범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밥상에 재를 뿌려놓고 이제 와서 밥이 맛없어 못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꼴입니다. 이걸 정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자 목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엑스맨이 될까 걱정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국민의 엑스맨입니다. 민생을 망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내부의 적이란 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탄핵당했지만 그 잔당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모래알 취급하며 걷어찬 대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선거에서 표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뿌린 모래알, 우리 국민이 싹 치워버립시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